네, 그럼 우리 해운 문화로 수행평가 진행해 볼 건데요. 수행평가 안내하기 전에 해운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운 문화로 중국에 수출을 할 때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해운 문화 수행평가 안내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해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해음이란 뭘까요? 두 단어가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한 단어를 말하면 동시에 다른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을 해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숫자 4를 기피하는 이유는 숫자 4 하면 죽을 4와 발음이 비슷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숫자 4를 좀 기피한다 라고 예시를 들었고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 해음, 발음이 같아서 발음이 비슷해서 다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이 해음이요. 중국으로 수출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살펴볼게요.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 어떤 상품을 수출할 때 있어서 그 상품의 이름을 중국어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브랜드 네이밍이에요. 상품의 이름을 짓는 걸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해음 현상, 이것을 이용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잘만 잘하면 중국에서 그 상품이 대박이 난다고 해요. 바로 이 예시가 중국의 브랜드 네이밍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19년 기사를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하면 정이죠.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인 인으로 이름을 절묘하게 바꿨어요. 중국어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대박이 났어요. 이런 것처럼 중국어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게 중국어로 수출을 할 때 브랜드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브랜드 네이밍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브랜드 네이밍은 중국에서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과 조금 연관이 있어요. 중국에서 외래어를 중국어로 바꿀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발음과 뜻, 의미를 둘 다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미만을 고려한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만 그냥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발음과 의미를 둘 다 고려하거나 의미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코카콜라, 중국어로 크코크르 라고 발음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하면서 그것이 맛이 입에 맞고 마시면 즐겁다라는 좋은 뜻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카콜라는 의미와 발음을 둘 다 고려한 경우였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박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까르포도 찌아러푸라고 해서 발음과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둘 다 고려한 경우였어요. 반면에 애플, 버거킹,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의미만을 고려했는데 애플은 중국어, 사과라는 뜻이잖아요. 중국어로 빙고어가 사과예요. 똑같은 의미만을 부여해서 빙고어라고 중국에서 발음을 붙였고요. 버거킹은 함바오왕 이라고 해서 발음은 완전히 다른데 의미는 햄버거 왕 이렇게 의미만을 고려했던 경우 마찬가지로 오리온도 좋은 친구라는 의미만을 잘 붙여서 만든 경우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 네이밍,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있어서의 브랜드 네이밍이 어떻게 해음이 되어 있을까요? 해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발음, 숫자 8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발음이
돈을 벌다라는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를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발음에서 오는 의미를 중시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코카콜라나 까르푸 같은 이 상품들이 중국어로 바꿨을 때의 발음이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랑 일맥상통하죠. 해음도 의미를 중시하는 문화였고, 이 코카콜라와 까르푸 같은 경우도 중국어로 바꿨을 때의 이름이 의미가 좋아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결국 의미를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해음 현상을 브랜드 네이밍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면, 중국으로 어떤 상품이 수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원래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중국어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원래 제품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들로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코카콜라도 코카콜라와 비슷한 르라는 단어들로 완성된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합쳐졌을 때 지금 이 경우는 합쳐졌을 때 좋은 뜻이지만 이 한자가 발음도 비슷하면서 의미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뜻이다, 좋은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해외 문화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 브랜드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알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수입평가 안내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는 해음 현상을 가지고 해음 문화 독서 논술 수입평가와 해음 문화 광고 제작 두 가지 수입평가를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독서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독서 논술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부교재, 선생님이 만들어서 나눠준 부교재 21쪽에도 있는데 21쪽과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분량을 많이 줄였어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2페이지짜리를 한 페이지로 압축을 했거든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독서 논술지를 보면 해음의 정의, 해음 문화를 5줄로 설명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해음의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서 쓰고, 그 밑에는 내가 직접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수익평가로 우선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준비해야 될 건 다음 분교 때 뭔가를 들고 와야 돼요. 뭘 들고 와야 되냐면 해음의 정의, 해음이 뭐지? 해음의 예시엔 뭐가 있지? 해음 문화는 뭐지? 라고 되어 있는 설명, 해음의 정의를 조사한 것을 A4 용지로 조사해서 인쇄를 해오거나 선생님 저희 집은 인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는 A4 용지에 써오면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거예요. 필수 수익평가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해음의 정의를 조사한 걸 A4 용지로 뽑아오거나 아니면 써오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A4 용지에다가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책 쫙 찢어서 해오는 거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정성스럽게 써오거나 인쇄를 해오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독서 논술지에다가 해음의 정의 쓸 건데요. 5줄 쓸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쓸 거예요. 내가 조사한 거 보고서 그 부분을 암기를 해가지고 해음의 정의 및 설명을 쓰시고요. 그 안에는 예시도 포함될 수 있죠. 예시를 포함해서 5줄 쓰시면 됩니다. 열심히 썼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다음 등교 때 선생님이 책을 하나씩 보여줄 건데요. 책은요 굉장히 분량이 짧아요.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2페이지, 3페이지 굉장히 짧은 내용의 독서.
그 안에는 방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했던 해음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 책에는 이런 해음의 사례가 들어있네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음의 정의주사와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브랜드 네이밍을 해와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 와야 될 거, 해음의 정의 및 설명을 조사해서 A4 용지로 가져온다. 두 번째, 그걸 외워온다. 하지만 분량은 짧다. 5줄 정도밖에 안 된다. 외워서 학교 와서 쓸 거고요. 그거랑 함께 독서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해음 정의와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은 자신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해와야 되는데, 그건요, 브랜드 네이밍이기 때문에 중국어일 거 아니에요. 그 중국어와 한어 병음은 보고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브랜드 네이밍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브랜드 네이밍을 하나 했는데 그거를 보여줄게요. 예시로.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미샤. 나는 미샤를 중국어로 수출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해봤어요. 한자를 보시면 아름다울 미에 시간 시자죠.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美食, 미샤, 美食 발음도 비슷하죠. 발음도 이렇게 비슷하면서 뜻도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장품의 제품 이름으로 아름다운 시간 괜찮죠? 이런 식으로 미샤를 저는 브랜드 네이밍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두 교재에 선배들이 한 예시들을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24쪽에 하나의 예시만 한 가지 볼게요. 24쪽의 맨 첫 번째 예시를 보면 공차라는 제품을 중국어로 수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기술과 솜씨를 나타내는 꽁과 공유하다, 공동 사용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차를 사용해서 꽁차라고 중국의 공차를 수출한다고 써져 있는데, 뜻은 꽁차 발음은 공차랑 비슷하죠. 자, 그럼 뜻을 볼게요. 꽁이라는 건 기술과 솜씨고요. 차라고 하는 건 공유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차만의 기술과 솜씨를 모두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밀크티를 공차만의 최상급 기술을 사용하여서 함께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잘 이유까지 적어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제품을 선택을 해서 그 제품의 브랜드 네이밍을 직접 해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팁을 주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존의 공차가, 기존의 미샤가 어떻게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찾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 친구도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공차라고 중국에서 쓴다고 찾았죠. 그러면 이것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공차의 중국어 이름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차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치고, 그걸 치면 한자가 나오고 한어병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어병음 아니면 이 한자를 사전에 쳐서 비슷한 발음의 다른 한자를 찾아보시면 그 제품과 더 어울리는 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한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게 팁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부교재에 여러가지 선배들의 예시를 넣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본 다음에 하나의 제품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실제 중국어 이름을 찾아보고 그거랑 비슷한 한자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중국어 이름을 만들어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왔으면 다음 시간에 보고서 한자와 한어 발음을 필수로 쓰시고 왜 그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했는지 설명과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년에 선배들이 헷갈렸던 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실제로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중국에서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실제 이름은 안 돼요. 그거 말고 나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해오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건데 생각보다 쉬우니까 천천히. 왜냐면 다음 시간은 온라인이에요.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음의 정의를 조사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준비해 오는 것까지 시간이 2주 동안이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생각해서 아주 기발하고 참신한 브랜드 네이밍을 꼭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